쾅! 굉음과 함께 두 대의 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시골 도로 위에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와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한 대는 가족 4명이 탄 승용차였고 다른 한 대는 술에 취한 채로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7살의 명호는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아내 정숙이 웃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호와 정숙 그리고 아들 현수 부부와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현수가 결혼할 때는 신혼부부끼리 따로 살라고 했지만 며느리 은서가 어려서부터 대가족에 대한 꿈이 있어서 간절히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은서의 바람대로 3대가 함께 살게 되었고 명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현수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가 동창 모임에 간 사이 현수가 가족들에게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오리고기 집에 가서 먹자 했다더군요. 저녁 7시 30분에 4명의 가족이 현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수가 운전석에, 은서가 조수석에 앉았고 뒷좌석에는 정숙과 준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만약 명호가 동창 모임에 가지 않았다면 그도 함께 그 차에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곳에 있게 했습니다. 119입니다. 사고 신고 접수했습니다. 여기 교통사고 현장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목격자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이어졌고 곧 구급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적막한 시골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3명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조수석에 여자만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양팔이 심하게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환자 하나, 의식 없음. 양측 상완골 골절 의심. 즉시 이송 필요.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29살의 은서가 생사의 기로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갑작스러운 중상 환자로 인해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은서는 곧바로 수술실로 이송되었고 의료진들은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한 남자가 벽에 기대선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호였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들 현수, 며느리 은서, 손자 준이, 그리고 아내 정숙과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손자도 모두 떠났습니다. 오직 며느리 은서만이 생사를 오가며 수술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분이신가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명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호는 무거운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붓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환자의 시아버지입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말을 주저했습니다. 명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양팔 골절이 심각합니다. 최소 2달은 깁스를 해야 하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더욱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실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은서마저 말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언제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 안에 회복될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환자의 정신적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며칠 후 은서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정신없이 아내, 아들,
손자의 장례식을 홀로 치르고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은서를 혼자 두고 본인의 삶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은서의 곁에 앉아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은서야, 오늘 날씨가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코스모스가 만개했어. 은서는 명호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아버님, 아니, 내가 옆에 있을게. 명호는 말을 고쳐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서로만이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은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양팔의 깁스 때문에 여전히 움직임은 불편했지만 의료진의 말에 고개로 대답하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명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양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명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서가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의 친정 상황을 생각해보니 막막했습니다. 은서의 부모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으며 아버지는 술에 빠져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명호가 조심스럽게 은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회복할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은서는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은서는 명호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명호는 가끔 백미러로 은서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는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가 매일 신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정숙이 아끼던 앞치마가 부엌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거실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살면서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정숙이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이면 모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며 식사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명호는 은서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지내. 편하게 있어도 돼. 은서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직도 현수의 베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화장대에는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현수의 옷들과 준이의 작은 옷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명호는 은서의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주방에 가면 정숙이 사용하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고 거실에는 함께 보던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안경이 소파 옆 테이블에 놓여 있고 그녀가 즐겨 입던 가디건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뭔가 만들어줄게. 명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모든 것을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툰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은서야, 밥 먹자. 은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팔의 깁스를 한 채로는 혼자서 숟가락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명호는 주저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어 은서의 입에 라면을 넣어주었습니다. 조금씩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해. 은서는 명호가 떠먹여주는 라면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색하고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명호밖에 없다는 현실이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호와 은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호는 은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치질을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보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매우 어색했습니다. 특히 은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성심성의껏 은서를 돌보았습니다. 은서야, 목욕 시간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들도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지만 명호는 최대한 은서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는 마치 딸을 돌보는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은서를 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독특한 소통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과 고개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배고프면 고개를 끄덕여줘. 목이 마르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아프면 눈을 깜빡여줘. 명호는 은서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은서도 점차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호가 은서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서가 갑자기 입모양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명호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서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명호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천만에, 우린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명호는 은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양팔의 깁스는 여전했지만 몸의 다른 부분들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명호는 매일 은서와 이야기했습니다.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 예전에 현수가 이런 날에는 가족끼리 놀이공원 가자고 하곤 했지. 은서는 명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현수는 날씨가 좋으면 항상 어딘가로 놀러 가자고 했었죠. 준이도 그런 날에는 신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곤 했어. 기억나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명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웃어야지. 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날 밤 은서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차가 충돌하는 순간 현수의 비명소리, 준이의 울음소리, 은서가 잠결에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명호가 급히 은서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은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주저하지 않고 은서의 곁에 앉아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악몽이었어. 이제 안전해. 그때 은서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매우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명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서야, 지금 말한 거야? 은서는 자신도 놀란 듯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명호는 감동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응, 무서웠겠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명호는 은서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은서는 명호의 품에서 천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은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명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밤 이후로 은서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씩, 그 다음에는 짧은 문장으로. 명호는 은서의 회복 과정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고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은서의 양팔 깁스가 제거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로워진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프니? 명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뻣뻣해요. 은서는 이제 짧은 단어들을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은서를 돌보는 것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처음으로 혼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 팔의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어색했지만 숟가락을 드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습니다. 맛있니? 처음에는 라면도 못 끓였는데 이제 나도 꽤 잘하는 것 같아. 명호는 은서에게 물어보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어머님 음식보다 맛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이야기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무거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그들을 잊으면 안 되잖아. 명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은서는 일상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긴 문장은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의사표현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직 무리하면 안 돼. 팔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은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명호가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명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은서는 현수의 아내였고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은서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명호는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자신의 감정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은서는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생생했습니다. 은서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명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몸으로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악몽을 꿨니?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명호는 주저하지 않고 은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여기 있잖아. 은서는 명호의 품에서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명호의 체온과 심장박동 소리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명호도 이 순간이 자연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무서울 때는 나에게 의지해도 돼. 그날 밤 이후로 은서는 종종 명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악몽이 무서워서였지만 동시에 명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은서의 말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직 긴 문장은 어려웠지만 일상 대화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차 한잔 할래? 명호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서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 너네 어머니는 이런 날씨를 제일 좋아했지. 저도 기억해요. 어머님은 가을을 정말 사랑하셨죠.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시간들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돼요? 명호는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요즘 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명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정말요? 응.
처음에는 현수 대신 너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명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선을 넘는 일 같았습니다. 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말을 하고 나서 명호는 후회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이런 마음 잘못된 건 아니겠죠?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잘못된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 감정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는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의지하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명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단순한 위로일까? 이 감정이 정말 괜찮은 걸까?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을 은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명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깨셨나요? 응, 안 자고 있었어. 들어와. 은서는 명호의 방에 들어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또 악몽 꿨니? 네, 아버님. 요즘 더 자주 꾸는 것 같아요. 명호는 은서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네. 많이 놀랐구나. 명호가 은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호도 이 순간이 자연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님, 손이 따뜻해요.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호는 이 순간이 달콤하면서도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그는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아버님을 의지해도 될까요? 명호는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명호는 답을 해야 했지만 그 답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내가 필요해. 정말요? 정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 없으면 나도 삶의 의미가 없어. 말을 하면서도 명호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었고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의존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마주칠 때의 인사가 조금 더 따뜻해졌고 함께 식사를 할 때의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뭐 하세요? 별로 할 일 없어. 너는? 저도요. 그럼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좋지.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뻐요. 은서가 단풍잎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전에 준이가 이런 잎사귀 모으는 걸 좋아했었지. 맞아요. 할머니랑 같이 낙엽 모으기도 하고. 두 사람은 가족들의 추억을 공유하며 걸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함께 그 추억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은서가 갑자기 명호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피곤해? 아니요,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서요. 명호는 은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나? 명호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달이 지나자 은서는 이제 조금 더 긴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감정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님의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지금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요? 명호는 그 질문에 한참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떠올랐지만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도 되나? 이건 선을 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입이 머리보다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마 더 일찍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야. 말을 하고 나서 명호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명호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까지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예뻐. 은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명호도 자신이 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결국 말하고 말았네. 이제 어떻게 하지? 미안해, 은서야. 괜히 이상한 말을 했네. 아니에요. 은서가 명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 현수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하지만 동시에 은서와 함께 있을 때의 평안함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야, 네, 우리 이래도 될까? 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시선, 도덕적 문제, 여러 가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든. 명호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위로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6개월이 지났을 때 은서는 이제 거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어려운 표현에서는 막히기도 했지만 일상 대화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금기된 사랑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말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처음에는 언제 다시 말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버님 덕분이에요.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호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가까워졌지? 네. 아버님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바깥에서는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 사이에는 넘지 못한 마지막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은 다음 단계였습니다. 은서의 언어 회복과 함께 그들의 감정도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여전히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현수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은서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어.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은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호에 대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동시에 현수에 대한 미안함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구원자였고 유일한 가족이었으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소중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봄이 말입니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옳든 그르든 이제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은서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현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은서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미안해, 현수야. 아빠 용서해줘. 아빠도 살고 싶어. 아빠도 행복해지고 싶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명호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둘 사이에는 넘지 못한 선이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명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과 의무감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감정이 변했습니다. 은서가 곁에 있을 때의 편안함,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의존감까지. 명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은서야, 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은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호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명호가 일어나서 은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을 하는 순간 명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은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로 생각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여자로 보게 되었어. 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명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백 후에도 명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한다는 확신과 함께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밤늦게 혼자 앉아 현수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진 속 현수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 미소를 보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수라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내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반대했을까? 은서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옷들이 걸려있는 옷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명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죽은 이들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현수와 준이 그리고 정숙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촛불이 밝게 타오르는 가운데 명호와 은서는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라도 행복하게 살아야겠지. 명호의 작은 중얼거림에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느꼈습니다. 죽은 가족들이 그들의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졌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명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명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은서의 작은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명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촛불 없이도 그녀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처음에는 죄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명호는 은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죄책감과 갈등의 시간을 거쳐 이제는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실한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고 명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갔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입맞춤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과거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은서는 명호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은서를 끌어안으며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달콤한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하루를 계획하는 모든 일상이 특별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고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명호는 점점 요리 실력이 늘었고 은서는 그런 명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두 사람의 변화된 관계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아줌마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은서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평소보다 밝은 표정과 경쾌한 걸음걸이를 보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 집 며느리가 많이 밝아졌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그러게. 처음에는 많이 우울해 보이더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호와 은서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둘이 너무 가까운 것 같지 않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저렇게 다니는 게 보기 좋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식당에서 사람들은 명호와 은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은서는 이런 시선들을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고 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적인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동네 아줌마 중 한 명이 은서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저렇게 다니는 게 옳은 일이야.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명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명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명호 씨,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며느리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동네에서 말이 많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함께 산책하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동네 이장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장은 명호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보기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충고였습니다.
명호는 이장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은 뭘 잘못한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매일 비난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장이 떠난 후 명호와 은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명호의 말에 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든지 다른 곳으로 가자. 명호의 제안에 은서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명호는 이미 생각해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은 어때? 태국이라는 제안에 은서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명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두 사람은 바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태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현수의 옷들, 준이의 장난감들, 정숙의 물건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추억들은 간직하고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현수의 시계, 준이의 사진, 정숙의 반지, 이런 것들은 그들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출발일은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병원, 함께 산책했던 공원, 장을 보던 마트, 모든 곳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들, 사랑을 확인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명호는 현수의 방에 들어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줘. 은서도 정숙의 사진 앞에 서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아쉬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고 탑승구로 향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명호는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아버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부부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아? 명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감정이 복잡해서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잘 될 거야.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날아 태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방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부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방콕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언어 문제도 크지 않았고 물가도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호는 관광 가이드 일을 시작하기로 했고 은서는 한국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일에서 보람을 찾고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태국 생활에 정착했습니다. 언어도 어느 정도 익혔고 현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태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웅장한 사원, 푸른 정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은 그들의 새로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가 카페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던 명호가 물었습니다. 은서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고 현재의 행복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 그것은 그들이 겪은 모든 아픔을 보상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호와 은서의 치유와 사랑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감동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하셨던 부분이든 아쉬웠던 점이든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저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길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과 감정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삶의 복잡함과 인간 감정의 깊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